안녕하세요, 바보타로의 케일럽입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리딩을 하기 위해 타로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큰 애몽이 그리고 작은 애몽이도 리딩에 함께 해줄 거예요. 댓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슈퍼땡스를 통해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될 리딩의 주제는 여러분들의 운명적인 사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운명적 사랑 세렌디피티 리딩이에요. 여러분들 앞에 다가올 세렌디피티 타로 카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쁜 집이 세 채가 있어요. 첫 번째 꽃가게, 두 번째 호텔, 세 번째 카페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이템을 선택하실 수 있게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눈을 사로잡는 아이템으로 이동해서 리딩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운명적 사랑 나의 세렌디피티 첫 번째 꽃가게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운명적 사랑 과연 여러분에게 어떤 사랑인지 어떻게 다가올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리얼 필링스 카드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두 분이요 미용실에서 만나시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금발의 여성분이 이 남성분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잡고 막 흔들려고 하고 있죠. 뭔가 미용실과 관련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You share true romantic feelings worth exploring. 너는 너의 진짜 찐인 어떤 로맨틱한 느낌을 공유하게 될 텐데 그건 정말로 탐험을 떠나볼, 그 로맨틱한 느낌의 탐험을 떠나볼 가치가 있는 그런 사랑일 거야 라는 겁니다. 이 리얼 필링스라는 게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여러 번의 사랑을 했었잖아요. 빠르면 초등학교 때부터 그때 5학년 3반 철수 너무 마음에 들었잖아 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왔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것은 그 많은 사랑들 중에서 이 사람만큼은 진짜 이게 맞다라는 느낌을 받는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건 세렌디피티이기 때문에 세렌디피티라는 게 결론적으로는 우연이 됐든 필연이 됐든 어떻게 이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나게 됐지라는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연찮은 어떤 기회에 딱 맞닥뜨려졌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다 더 가능할 거예요. 아주 좋은 무엇인가가 다가올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좀 더 파고 들어가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느낌 자체가 좋다면은 80점 이상은 된 거라고 봅니다. 그죠? 처음에야 뭐 외모나 뭐 이런 것들이 끌렸을지언정 솔직히 외모보다도요 이 느낌이 꽂혀버리면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게 또 우리 사랑이죠.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한 장씩 따라가 볼게요. 자, 이분은 페이지 오브 로즈로 일단 다가오고요.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오, 10개의 링스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자, 마지막에 오프닝 업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이 카드는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좀 보고 싶어서 꺼낸 카드인데요. 일단 여러분들은 이분의 양면성 같은 것들을 좀 보시게 될 수 있어요. 이게 양면성이라는 게 말 자체가 약간 좀 안 좋게 들리잖아요, 어감이. 그런데 이분이 갖고 있는 양면성은 뭐냐면 여러분이 느꼈을 때 상당히 자유분방하다라고 일단 느낄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유분방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유분방 플러스 적금이 있는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적금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사시는 느낌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은 그런 것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칙이나 어떤 행동 반경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제한이 없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구속당하는 것도 싫어하고 뭐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지금 여기 그림만 봐도 일단 머리끄댕이를 잡는 이런 느낌이라면 뭔가 활동적인 그런 분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페이지 오브 로즈가 있잖아요. 일단 외모적으로 끌리는 거예요. 일단은 그거예요. 일단은. 그런데 외모가 끌리면
외모에서 끝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과 어떤 경험을 통해서 미래를 꿈꾸게 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옆에 보면은 10개의 링스가 나와 있죠. 여기 문이 보이는데 이게 집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카드가 의미하는 건 집이고요. 이 집에 함께 살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는 거고요. 플러스 이분이 이 집을 사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해놨다라는 것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0개의 링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구체적인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게 이제 뭐 금액이 많다, 적다, 이 개념이 아니라 내가 주식을 해서 돈을 왕창 벌었어. 이런 느낌이 아니라 차곡차곡 모아서 내 계획성 있게 하면서 나는 그 안에서 자유분방한 무엇인가를 해왔어.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뭐야. 저 사람 너무 외모만 보고 너무 자유분방하잖아. 뭔가 이렇게 정착하고 이럴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이분의 양면성 같은 걸 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옆에는 오프닝 업이 있습니다. 솔직히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큰 카드이긴 한데요. 이 관계가 상당히 마음의 문을 여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열리잖아요. 열리면 끝장나는 겁니다. 열리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게임 오버고요. 여러분이 이 분을 정말 쥐었다 폈다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의 카드예요. 그래서 처음에야 여러분들이 뭐 어느 정도 색안경을 끼고 보고 뭐 이럴 수는 있겠으나 제가 보기에는 그렇진 않아요. 이 카드는 여러분에게 마음이 열리긴 할 텐데 여러분이 뭔가 그 사이에 상당히 조금 이게 왜 이렇게 내 맘대로 안 되지? 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 하여 그것이 그렇게 오래 가진 않을 겁니다. 서서히 열리든 뭘 하든 열리게 되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은 이 문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싫든 좋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처음에 만났을 때 여러분도 뭐 이분이 끌렸을 거 아니에요. 리얼 필링스니까 이 사람인 것 같아 라고 하는데 어른스러운 표현하면 뭐 육체적인 것만 원하는 것 같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은. 자, 카드를 한 장씩 볼게요. 자, I like you가 있습니다. 일단은 I like you가 났어요. 일단은 여러분들을 보면 좋다고 합니다. 좋은데 step in the back이 나오네요. 요런 또 카드가 나오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등에 비수를 맞았다. 그리고 이게 지금 상당히 큰 충격과 같은 그런 카드인데 왜 이걸 꺼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하고 관계가 좀 있었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저는 이게 페이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전에 사귀었다라고 하더라도 진짜 짧게 끝난 뭔가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마음의 전상대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보겠습니다. 한 장 더. 커피컵이 있네요. 일단 감정적으로 어느 정도 공통적인 무엇인가를 꺼내기는 하네요. 자, 이 카드가 뭐냐면 내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너가 좋지만 거리를 둔다예요. 이게 커피컵이라는 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다 뭐 그렇게 그냥 볼 수도 있는 카드긴 하지만 깊이 있는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눌 준비는 안 돼 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즉 여러분을 알아가 보겠다라는 말인 거죠. 좀 조심스러워요. 그리고 처음에 I like you가 나왔다면 뭐 말하기 나름이겠지만 여러분들에게 반했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솔직히 호감이 있다 정도거든요. 그 상황에 스텝 인 더 백을 꺼냈다면 글쎄요, 얘를 열어봅시다. 여러 가지의 가능성은 보이긴 하나 등에 비수를 맞았다면 이분 역시도 뭔가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솔직히 얘랑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마음의 문을 열기가 힘들 거라고 했잖아요. 그 말인즉슨 이분이 이런 경험을 했다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은 거라면 아무래도 그럴 수가 있겠죠. 나이트 펜타클스가 일단 떨어집니다. 얘 놓을게요. 이 분이 황소자리, 처녀자리, 염소자리일 수 있다라는 건데 그 카드가 지금 얘고요. 근데 솔직히 이게 지금 파이어 사인 카드이기 때문에 양자리, 사수자리, 사자자리 중에 하나로 보여지긴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 사자자리일 확률이 좀 높은데 나이트 펜타클이 나왔는데 9개의 지팡이 역방향이 있고요. 그래요. 자,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6개의
칼도 역방향이 있고요. 그렇군요. 이분이 장벽이 하나 있네요. 조금 마음의 문을 열기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자, 언더라인은 5개의 동전이 역방향이 됐습니다. 그래요. 제가 생각나는 거 다 말해볼게요, 여러분. 일단 이분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그 사회적인 소셜한 테두리 안에 있는 어떤 분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분인 거고요. 우리가 보는 건 이제 세렌디피티니까 아예 몰랐는데 뭐 홈플러스 기저귀 섹션에서 뭐 부딪혀서 만난다든지 뭐 이런 걸 이제 기대를 했는데 제 느낌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좀 알고 계신 분인 것 같고요. 얼굴 정도만 텄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여러분을 볼 때 호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먼저 다가와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가장 커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게 지금 여력이 없어서예요. 그 말인 즉슨 이분이 사랑을 줄 때 너무 힘주나 봐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려고 하는 거죠. 솔직히 어느 정도 속도가 좀 맞고 이래야 되는 부분인데 이분은 좀 그런 걸 잘 못하는 분인 것 같은데 느낌적으로는 상당히 진득하면서도 너무 잘해주려고 하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문제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일단 들어요. 그래서 상처를 본의 아니게 받은 것 같고요. 그런데 엄연하게 따져보면 상대편이었던 사람들이 잘못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이분이 너무 잘해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뭐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부담스러워, 너무 확 들어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을 받게 된다면 조금 그게 안 됐을 수도 있죠. 이분이 연애를 할 때마다 늘 이별을 통보받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뭔가를 잘못했나? 잘못한 건 안 나왔어요. 느낌적으로 제가 생각이 드는 것은 이분은 너무 잘하려고 했거나 너무 빨리 가려고 했거나 혹은 무엇인가를 밀어붙였거나 밀어붙였다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요 지금 여력이 없다 보니까요 가장 기본으로 갖고 있는 베이스는 뭐냐면 누군가가 나를 좀 사귀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모쏠이었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연애를 하고 싶고 누군가를 만나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힘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있잖아, 나는 누군가에게 리드를 좀 당하고 싶어 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상처에 대한 그런 의심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핵심은 누가 나를 힘들지 않은 사랑으로 인도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게 이제 가장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분이 여러분과 좀 뭔가가 있었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 이분이 꺼낸 이건 뭐냐면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이분을 찾던지 뭐 환승을 했던 뭘 했든 이분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상황으로 끝내진 건 맞아요. 아니 어떻게 그 사람이 바람을 폈는데 내가 상처를 받은 거지 주는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건 여러분의 리딩은 아니에요. 그런 상대편이 아니에요. 지금 이 상대편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별을 통보했다면 그 자체가 상처가 된 사람인 거고요. 이 사람과 뭔가를 하게 될 때 이분의 마음을 열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상처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상처가 있는데 어떻게 I like you를 꺼내요? 이게 등에 빗술을 받다 카드잖아요. 등에 빗술을 기본적으로 받다 보면은 I like you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커피를 마셔요, 같이. 그런 사람 두 번 다시 만나나 봐라 라는 거잖아요. 그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했다는 거겠죠. 그런데 I love you가 안 나오고 I like you로 나왔다라는 말은 이분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꽁한 건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다시 만나서 뭔가가 된다면 다시 한번 해보고 수는 있어. 해볼 수는 있는 건데 솔직히 내 속마음을 말해줄까? 나 있잖아. 너 말고 다른 사람 만나보려고 정말 노력했거든. 근데 안 돼. 그래서 이게 너라는 사람의 덫에 걸린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걸 발이 이렇게 찍힌 거잖아. 쥐덫이면. 그러면 발을 풀고 나와야 되는 거잖아. 안 되더라고. 그래서 있잖아. 결론적으로는 내가 너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이걸 말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너무 못나 보이니까 라는 거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안 열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만 끌리고는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어요. 자,
카드를 한 장 열겠습니다. Do you even care? 카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라니까요, 지금. 너가 신경을 쓰기는 쓰니? 라고 꺼냅니다. 자, 이 말은 여러분들이 이분하고 뭔가 관계를 했다라고 가정을 했다면 이제 이 말을 할 수 있겠죠. 너가 내 신경을 쓰기는 쓰는 거야? 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만약에 새롭게 나타나는 사람이라면 사랑에 대해서 이분이 좀 문을 닫아 놓은 것 같은 느낌은 있거든요. 만나서 뭐 커피 마시고 알아가고 이런 것까지는 좋은데, 사랑에 대해서 네가 뭘 알아? 진짜 아픈 사랑 해봤어? 라고 약간 요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솔직히 이렇게까지 나오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상처받은 어떤 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듭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많은 사랑의 감정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좀 안 좋게 끝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두 분 어떤 세렌디피티가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카드가 나올 수가 없겠죠. 솔직히 전상대편이라면. 그죠? 뭔가 새롭게 나타난 분인 거 맞는 것 같은데, 만약에 새롭게 나타난 분이 좀 마음을 잘 안 여는 것 같다 라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 있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카드를 제가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린 거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을 확률이 좀 높아요. 여러분들이 다가와서 뭐 사랑으로 다가온다 하더라도 너가 사랑 신경 쓰긴 했어? 사랑이 뭔지는 알아?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알아 내가?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고요. 자, 두 분 어떤 세렌디피티가 있을지 봅시다. 자, 카드를 하나씩 열게요. 폰트리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 카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인 테두리를 의미하는 거고요. 아, 여기 얼스 엘리먼트가 나오네요. 자, 마지막 버터플라이가 나옵니다. 그래요. 이게 세렌디피티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걸 좀 뽑아만 내보고 싶어서 뽑기는 했는데 뭐 크게 뭔가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가장 핵심적인 건 처음에 나온 카드가 폰트리예요. 폰트리는 뭐냐? 전화나무죠. 전화나무는 뭐냐? 딴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 휴대폰에 전화번호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휴대폰 안에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가 몇 개가 있냐 이런 걸 말할 때 쓰는 단어인데, 밑에 커뮤니티라고 돼 있죠. 즉 제가 말씀드렸던 요 커피컵 사회적인 테두리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 분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전화번호부에 등록되어 있는 어떤 사람입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거기다 한 가지 플러스 얼스 엘리먼트가 있죠. 얼스는 땅 사인인데요. 지금 여기에 땅 사인이 나왔죠. 자, 이분입니다. 이분이 땅 사인인데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황소자리, 염소자리, 처녀자리인 어떤 분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어떤 누군가를 이제 맞닥뜨리게 될 거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막 질문 같은 걸 하게 되잖아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때 이분이 말하게 될 것은 뭐냐? 집 얘기를 할 겁니다. 나는 그냥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 라던가, 혹은 은근슬쩍 여러분들께서 그 생일을 한번 여쭤보시면 됩니다. 생일을 여쭤봤어. 혹시 생일이 언제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황소자리, 염소자리, 처녀자리 이다 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이분이 되겠죠. 보통은요, 여러분, 제가 타로를 배운 이유기도 한데 그 사회적으로 어떤 그 소셜한 곳에 나갈 때 취미가 뭐예요? 라고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럼 보통 얘기하는 게 뭐 여행입니다, 영화 보기입니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다소 이제 평범한 건데, 저는 취미로 타로를 해요 라고 딱 하면은 그때부터 분위기가 완전 바뀝니다. 솔직히 제가 그것 때문에 타로를 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단이나 이런 걸 들어갔을 때 잘은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하면서 친밀해지기 쉬운 도구 중에 하나가 타로거든요. 제가 타로를 딱 하고 나서부터는 뭐가 생기냐면, 제가 생일을 물어봐요. 저 생일이 언제예요? 7월 17일이에요. 아, 계자리시구나. 그때부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자리가 뭐예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자꾸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래서 이게 약간 돌려서 말씀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대놓고 별자리가 뭐예요? 라고 하면은 별자리 뭐 혈액형 이런 거 믿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약간 프레임이 씌워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약간 돌려서, 아, 그럼 생일이 6월?
며칠쯤 아니세요? 왜냐면 좀 이렇게 성격이 밝아 보이셔가지고 왠지 여름 같은 거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뭐 그런 식 있잖아요. 아무튼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좋죠. 아무튼 얼스 엘리먼트일 수 있다. 그리고 버터플라이가 있는데 이 버터플라이가요, 일단은 가장 크게 의미를 하는 게 재회입니다. 그걸 의미하기는 하지만 이 카드에서는 해피니스라고 돼 있죠. 다시 행복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 카드가 이 카드입니다. 제가 이 카드 말씀 안 드렸는데 헬프미예요. 헬프미 카드예요. 내가 너무 지금 힘들고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을 받고 싶고 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역시도 여러분이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어떤 사랑을 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는 그냥 나한테 위로가 돼줄 수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면 아마 그 사람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오라클을 한 장 열겠습니다. 리스크잇이 나오는데요. 일단 액면가는요, 리스크를 가져보라라는 말이에요. 그 말인 즉슨 위험 부담은 있지만 시도해보라는 말이죠. 일단은 그냥 시도해보라는 말이 아니라 위험 부담은 있는데 시도해보라. 위험 부담이라는 것과 이 밑에 있는 카드들을 종합해보면 여러분들에게 상처받았던, 즉 여러분들이 찾던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과 뭔가를 다시 잘해본다. 또 가능하죠. 왜냐면 이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는 거라면 아무래도 그 부분이 리스크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리스크는 뭐냐, 이분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분이 뭔가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가장 큰 건 제가 느껴지기에는 마음을 잘 안 여는 것 같아요. 마음을 잘 안 열면 속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막상 이렇게 확 가기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그림을 보면 뭐냐면 원래 이 네 마리의 파랑새가 전깃줄에 이렇게 앉아서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진 않았는데 왠지 뭔가 다른 세계에 뭔가가 있을 것만 같은 거죠. 그래서 얘는요, 일명 가출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미지의 세계로 가볼게. 내가 호랑이나 뭐 다른 들짐승한테 물려 죽을 수도 있는데 일단 난 가볼게. 리스크는 있지만 가보겠어. 나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보라는 말이에요. 뭐가 됐든, 뭐 전상대편이 나타났든, 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는데 문을 안 열든 뭘 하든 일단은 가봐라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장 더 열겠습니다. 자, 여기는 캐프리콘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조금 또 말이 달라지는데, 제가 아까 이 얼스 엘리먼트가 황소자리, 염소자리, 천은자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염소도 얼스 엘리먼트고요. 얘도 염소자리 카드긴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염소자리의 신월이 나왔고요. 신월이라는 말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스일 수도 있죠. 여러분이 황소자리, 염소자리, 천은자리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step up and rea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한 발짝 다가가고 여러분들이 리드하라.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소 좀 마음을 안 열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열리면 제대로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따라가 보시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꽃가게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운명적 사랑, 나의 세렌디피티 두 번째, 호텔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게 될 운명적인 그 사랑, 어떤 분일까요? 그리고 그분과 여러분들은 어떤 사랑을 하게 될지 이제 타로 카드를 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될까요? 러브 랭귀지 카드가 나옵니다. 기프트 기빙 카드예요. 자, 러브 랭귀지 카드가 나왔습니다. 선물을 주다 카드인데요. 강아지가 한 마리 보이죠? 강아지를 선물로 주는 것 같아요. 이 중절모의 남자분이. 이 러브 랭귀지 카드는 뭐냐면요, 사랑을 할 때 이 사랑이 잘 되려면 이렇게 해봐 라고 이 친구가 도움을 주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요걸 좀 하면은 더 좋다라는 그런 의미의 카드거든요. 뭔가 상호적으로 주게 되는 조그만 성의 같은 것들은 소중한 기억들을 만들게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물질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기억이 남을 만한 어떤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이 상황에 정말 좋다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이 카드가 제가 원래 꺼냈던 목적은 이분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게 되고 어떻게 시작이 되고 이 사랑은 어떻게 커갈 것인가 뭐 이런 걸 보는 거였기 때문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이것이 시작이 될 수 있다 라는 건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선물 받았잖아요. 내가 이쁘니까 너가 나에게 선물 주는 것은 당연해. 늘 있는 일이야 라고 하지 말고 뭔가 조그만 것이라도 좀 돌려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좋다 라고, 이 친구가 약간 그거죠. 충고 같은 걸 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강아지든 뭐든 여러분에게 선물을 줄 것만 같은 이 분이 어떤 분인지 카드를 좀 열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성향의 분일까요? 오, 세상에. 퍼스트 키스랍니다. 이때까지 태어나서 키스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가능하죠. 퍼스트 키스니까요. 세상에. 야, 이거 리딩 미쳤다. 어쩌죠? 그러면 이제 이 마지막 카드는 안 좋을 거예요. 왜냐면 바보 타로니까요. 뒤집어서 놨네요. The Producer Plant 카드가 나옵니다. 이게 뭐죠? 아하, 그렇습니다. 이 분홍색 카드가요, 원래는 타로 카드인데요, 못된 카드를 한 장 넣어놨어요. 이게 무슨 카드냐면, 맨 위에 보면은 뭔가 보이시죠? 이게 폭탄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카드가 주제가 우리 나는 솔로, 뭐 솔로 지옥 같은 그런 리얼리티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걸 주제로 만든 건데, 이 프로듀서 플랜트라는 게 뭐냐면 제작자가 누구 하나를 심어놨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솔로 지옥이나 뭐든 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를 사귀려고 나온 게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뺏기 위해서 정말 뭐 체형도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뭐 이쁘고 뭐 이런 사람들을 하나 그냥 꽂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우리의 스파이였다. 그래, 걔는 너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좋아하는 연기를 했다. 뭐든 간에 그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따지고 보면 여러분에게 의도적으로 나타난 어떤 사람이다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속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타로를 일단 열어봐야지 알아요. 일단 카드가 나왔으니까 그대로 읽기는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 두 카드는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자, 제가요, 여러분 이게 뭔지 모르실 것 같아서 그냥 꺼내볼게요. 자, 이 앞에 있는 에이스 플루트 카드가요, 에이스 오브 컵스고요. 자, 두 개의 플루트는 당연히 두 개의 컵입니다. 자,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고 소울메이트예요. 자, 그런데 일단은 폭탄 카드 있어요. 폭탄 카드가 뭔지는 계속 따라가 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랑은요, 뭐가 됐든 간에요, 여러분. 일단은 폭탄을 같이 섞어서 본다면, 아니죠. 얘를 싹 빼고 본다면, 두 분은 새롭게 사랑이 시작되는 거고요. 소울메이트가 된다는 거예요. 두 개의 컵이 결론적으로 뭐냐면, 서로가 서로의 눈을 맞춘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여기도 이제 샴페인 잔을 서로 딱 맞춰서 쨍 하죠. 그러니까,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가 그 위치에서 그 사랑이 작더라도 그 작은 사랑이 맞춰지면은 헤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 걸 하라는 말이에요. 뭔가 주고받고를 하라는 말이고, 그걸 의미하는 카드인데, 일단 폭탄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폭탄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누군가가 심어놨다? 정말 드라마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에게 상처를 받은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찬 거겠죠? 그 사람이 너무 이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정말 이쁘고 잘생긴 어떤 사람 한 명을 여러분을 꼬시게 해라. 그리고 상처를 줘라. 뭐 그런 건가? 그러면 이 두 카드가 말이 안 되죠. 일단은 타로를 열어봐야지 알겠지만 일단 느껴지는 건 좀 있어요. 있긴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카드를 열어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을 보면요, 확신을 주지 않나 봐요. 그러니까 좋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명확한 답을 주진 않나 봐요.
그런 느낌을 받으시나 봐요. 자, 또 하나 여기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자, 보겠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고 있다. 뭔가 거부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거리를 두는 겁니다. 이게 좋아하는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은 그런 행동을 취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안에 핫브로큰이 있는데 상처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별이 된 걸 뭐 아시는 분이든 뭐 그런 것도 가능은 할 것 같은데, 일단 여기에 나투데이가 나왔잖아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이 이분의 무엇인가를 계속 거부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귀를 막고 있죠.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 거기에 선택을 안 하고 있다예요. 결론적으로는 그 말인 거예요. 헬스 초이스는 상당히 신중한 사람이다. 뭔가 말을 한마디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하고 싶어서 뭔가 뜸을 들이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 안에 상처도 보이나 봐요. 자, 그런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자, 뭔가 보이긴 하는데 얘 열고 같이 볼게요. 일단은 그런 카드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느껴지는 거 1분 브리핑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분이요, 여러분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강아지를 선물해 줄 만큼 정말 좋은 분 같은데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 봐요. 그런데 그 사람이랑 끝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일단 킹 오브 펜타클스가 뒤집어서 나왔어요.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책임지고 가겠어 라는 사람인가 봐요. 뭐 일단은 그거고. 그런데 여러분이 이별됐잖아요. 그런데 그 이별이 진행 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헤어진 건 헤어진 건데 전화해서 싸우고 이별됐던 전 상대편이 연락 오고 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틈을 타서 들어오신 분일 수도 있겠어요. 저는 그 생각이 가장 많이 들어요. 솔직히 이 폭탄도 뭐냐면 여러분에게 상처 줬던 어떤 사람인 것 같은데 지금 그 사람이 이 안에 묶여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분이 사귀자라고 딱 됐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우리 끝난 거 아닌데 너 왜 그래? 라고 해가지고 약간 좀 계속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든다? 약간 이런 느낌도 있는데 뭐 그것과는 무관하게 세상에 에이스 오브 펜타클스가 나왔습니다. 얘도 나옵니다. 8개 동전이고요. 일단은 계속 동전 사인이 나오네요. 일단 3장은 다 나왔고요.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 나인 오브 스워드의 역방향이고요. 나 어떻게 해를 안 하려고 하는 거군요. 자, 나이트 원즈가 있네요. 자, 일단은 여기에 킹 펜타클이 있는데 여기 나이트 원즈가 한 마리가 있습니다. 한 마리를. 세상에. 이 사람이 문제네요. 얘가 폭탄 같아요. 6개의 지팡이 역방향이네요. 그렇군요. 7개의 컵의 역방향이고요. 6개의 동전도 역방향, 나이트 스워드도 역방향, 10개의 컵도 역방향, 에이스 원즈 역방향. 그렇군요. 문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요. 가장 가능성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일단은 언더라인이 9개의 칼의 역방향이죠. 9개 칼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9개 칼은요, 지금 이 여성분이 자다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왜 자다가 깼냐라는 거죠. 자다가 깬 건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골 때리는 일이 있기 때문에 잠이 계속 깨는 거죠. 아니면 화장실 가야 되거나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칼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어떻게 하지? 카드예요. 즉 영어 표현으로 I don't know what to do입니다.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카드예요. 고민이 있는데 그 고민이 계속 이분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뒤집어져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땐 이분이 어떻게 해야 돼를 하다가 이제는 그 고민을 하지 않고 뭔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다 동전이죠. 그 말인즉슨 이분이 뭔가를 하는데요, 우리 흔히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남주가 이렇게 손을 확 잡고 가잖아요. 이리 와 하면서 확
그래가지고 손 아파 나 왜 그래 하면서 이제 따라가잖아요. 원래는 전혀 아프지도 않으면서 따라가는 그런 것들. 근데 이건 뭐냐면 손을 잡지 않고요. 나랑 같이 나갈래? 나랑 같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그런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어주는 에너지인데요. 여러분 옆에 있다고 해서 그냥 나는 여러분의 친구처럼 있을게는 아니에요. 내가 진짜 찐이야 라는 거죠. 그래서 너와 함께 정말 제대로 해보자 인 건데요. 솔직히 요 딱 세 개가 나왔을 때 느낌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거는 솔직히 저희 느낌인 거 플러스 카드가 갖고 있는 액면가 50 해서 여러분의 상사예요. 이건 여러분들의 상사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상사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잡을 오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과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서 이분과 일을 했는데 이분이 여러분의 뭐 사수였든 뭐 보스였던 이 사람이 새로운 일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의 포지션을 오퍼를 하게 되고요. 여러분들과 일을 정말 열심히 잘해보자예요. 자, 그러면 이 카드가 나오면 안 돼요. 이건 에이스 컵스잖아요. 즉 사랑이 있는데 이분이 이용하는 건 뭐냐면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일과 함께 엮이면서 같이 발전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안에서 이분이 고민을 했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여러분들을 너무 좋아하는데 지금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분에게 다가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이분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됐던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런데 이게 이제 뒤집어진 상태입니다. 일단은 해보자라는 느낌이고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지금 뭔가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여기도 에이스가 들어와 있고 에이스 컵스가 나와 있는 상태인데 동전은요, 같이 해보시겠습니까예요. 그리고 너를 사랑해요. 그러면은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같이 해볼래? 라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얘라는 말이에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둘도 없이 사랑하는 무엇인가를 아껴주는 거고요. 심지어 여기서는 선물을 준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역시도 선물인 건데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무엇인가를 주는 겁니다. 그거예요, 이 카드는. 자, 그런데 8개의 동전이 있죠. 이분은 속도를 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이분이 여러분에게 다가가서 여러분이 진짜 이분의 진심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갈 거예요. 하지만 마음은 이렇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제 이 폭탄이 뭘로 느껴지냐면요, 이거 같아요.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여러분에게 뭔가를 제안하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마음이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마음을 숨기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폭탄인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제 이런 거에 처할 수 있어요. 일을 해보자라고 하면 당연히 오케이 하겠죠. 만약에 그 일이 진짜 괜찮다면. 그러면 그 일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이분이 사랑이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거기에 폭탄을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겠죠.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서 답을 끌어낸다는 건 쉽지 않나 봐요. 그리고 핫브로큰이 있잖아요. 일단은 마음의 상처가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지금 싸우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누군가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랑 공식적으로 끝난 것 같기는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아직 뭔가가 진행 중인, 이별 진행 중인 어떤 누군가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분이 좀 조심하고 있다, 그런 느낌도 듭니다. 자, 어떤 세렌디피티가 있을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뭐 이랬든 저랬든요, 다 상관없이요, 여러분들은 사랑받는다는 겁니다. 이건 뭐 대놓고 사랑인 거죠. 그것도 심지어 사장님한테. 그런 거죠. 그런 느낌이에요. 자,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터드 카드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두꺼비 카드가 나왔어요. 자, 이상한 카드가 나오네요. 에어 엘리먼트가 나왔어요. 그래요. 자, 마지막에 Witch's Hanging Rope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이분은 여러분이
이 이제 만나게 될 어떤 분이고 여러분에게 다가온 어떤 사람인 건데 도대체 이 사람은 뭐냐? 자세히 알려달라라고 해서 꺼낸 카드가 얘거든요. 일단은 첫 번째 토드가 있죠. 이분이 약간 얼굴이 두꺼비형이다. 두꺼비처럼 배가 나왔다.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카드는 뭐냐면요. 확신이에요, 확신. 그리고 뭔가가 머릿속으로 선명해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뭔가 상당히 확신에 차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느낌에는. 그런데 사람이 그렇습니다. 뭔가 이렇게 무디지 않아요. 모두 다 이렇게 눈치 같은 것들은 있기 때문에 솔직히 일이나 이런 걸로 접근해 온다라고 해서 뭔가 이야기를 나눠봐도 그 안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것들이 있죠.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느껴지고 여러분도 그거를 눈치챌 것 같아요. 그런 의미의 토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치를 챈다. 머릿속이 선명해졌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에어 엘리먼트가 있죠. 에어 엘리먼트는 솔직히 칼사인인데요.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컵이고 얘 같은 경우는 거의 동전이잖아요. 에어가 물병 자리, 쌍둥이 자리, 천칭 자리예요. 그런데 저는 이분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에어 엘리먼트로 보여지진 않거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에어 엘리먼트일 수 있다. 물병 자리, 쌍둥이 자리, 천칭 자리.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여지진 않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치스 행잉 로프라고 되어 있죠. 마녀의 매다는 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솔직히 이 카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것은 프로텍션입니다. 뭐냐면 여러분을요 지금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호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왜 보호를 받아야 되냐? 대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상처받고 있나 봐요. 그건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주 강력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 사람하고는 끝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시 그 사람에게 계속 백이 되고 돌아가려고 하고 마음이 있고 막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 주려고 한다는 느낌이 아주 강해요. 이 프로텍션. 그래서 그래 너가 그 사람이 좋으니까 자꾸 그 안으로 가는 거겠지. 그렇긴 한데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잖아. 그래서 내가 속도를 낼 생각은 없어. 정말 천천히 동전을 하나씩 만들어 갈 거야. 그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줄 거야. 나는 그런 느낌이에요, 솔직히 이게. 내가 솔직히 에어사인이라 그냥 말로 조져도 되는데, 일단 행동으로 보여줄게. 약간 요런 느낌인 것 같기는 해요. 자, Be Present 카드가 나옵니다. 아하, 아주 중요한 카드가 나오네요. 지금에 있어라 라고 합니다. 자, 지금에 있어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현재 있어라 라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에 벌어지고 있는 일에 여러분들을 넣어야 된대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들이 과거에 무엇인가에 잡혀 있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를 즐겨라 라는 그런 의미도 되기는 해요. 지금 현재를 즐기면요 에이스 컵도 있고 투 컵도 있는 거예요. 물론 폭탄도 있어요. 솔직히 이게 딱 봐도요 표정이 아무튼 이게 숨긴다는 거잖아요. 스파이를 심었거든요 이 제작자가. 이 PD예요 PD. 그 방송 프로그램에 가리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의도는 나쁜 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사람과 뭔가를 교감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 자체를 즐겨라. 중소기업의 사장님으로 추정되는 이분과 즐겨라. 그것을 말하는 거고요. 자, 천칭 자리가 나옵니다. 하하, 그렇군요. 일단은 여기 에어 엘리먼트가 있었잖아요. 천칭 자리가 에어입니다. 그러면은 사장님으로 추정되는 분은 천칭 자리일 수 있다. 또 가능하죠. 저는 이 분이 여러분들의 밸런스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들쑥날쑥하고 마음의 상처도 있고 여러분의 센터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 때문에. 그런데 이분에게 좀 맡겨보면 이분이 알아서 여러분들의 뭐 원하는 것도 다 해주고, 물론 뭐 마음의 상처가 이분을 만난다고 해서 뭐 바로 치유되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의 상처가 있다라는 말은 듣기 거북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에게 상처 줬던 사람이 좋기 때문에 상처가 있는 겁니다. 상처는 그거예요. 하나에서 열까지 다 그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요 상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분에게 마음을 좀 줘봐라. 마음이 안 가더라도 좀 따라가봐라 라는 거고요. 이분이
어떻게 보면 가짜게 들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을 지켜주려고 하는 게 가장 크거든요. 여러분들이 계속 상처받는 거기서 내가 좀 빼줘와야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당연히 나랑 사랑해줘 이러면은 뭐예요? 왜 갑자기 그래요? 뭐 웃겨? 라고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이런 회사를 할 건데 너가 이 포지션으로 와서 나랑 같이 일을 하지 않겠니? 라고 해서 아침 9시부터 저 6시까지 다 챙겨주려고 하는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냥 따라가면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호텔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올 운명적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나의 세렌디피티 세 번째 카페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 세렌디피티처럼 뿅 하고 나타날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카드를 열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렌디피티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오게 되며 또 여러분에게 어떤 사랑을 주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떡하죠? 메리지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Wedding bells are ringing. 결혼의 벨이 울릴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혼 카드죠. 이제 여러분들은 이분 말고 이제 다른 사람은 이제 영원히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놓여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죠? 큰일이네요. 이제 결혼하시면 바보타로는 안 오셔도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저걸로 가겠다는 말인 거죠. 그쵸? 그렇게 된다는 거겠죠. 카드가 말해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일단 이가 떨어졌어요. 나이트 오브 프루츠 카드가 나옵니다. 10개의 미러가 떨어지네요. 그래요. 이상한 카드가 떨어졌네요. 상당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신나게 만들 사람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자, 카드를 한 장 더 열겠습니다. 나이트 오브 로즈까지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중앙에 10개의 거울이 있어요. 상처를 크게 받은 사람이에요. 아주 크게 받은 사람인데 거절이라는 카드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거절이 여러분에게 받은 거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솔직히 여기에 나이트 2장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나이트들이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 나이트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할까요? 약간 느끼한 느낌적으로 사랑을 계속 주는 거예요. 뭐 우리 자기 손이 너무 앙증맞네 뭐 약간 요런 거 있잖아요. 오글거리는 거 약간 요런 스타일이고, 이 나이트 로즈 같은 경우는 그 손을요 안 놓는 겁니다. 길에 걸어 다닐 때도 계속 잡고 다니고 뭐 어깨 동무하고 뒤에서 끌어안고 막 이러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약간 좀 이쪽이 스킨십이 좀 있는 그런 에너지죠. 자, 그런데 그 사이에 이게 덜렁이 있는 겁니다. 10개 거울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 쿠키가 부러졌죠. 그러니까 이 쿠키한테 까인 거예요. 그 말인즉슨 이분이 정말 오래된 아픔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 아픔이 누군가에게 까였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끝남과 동시에 정말 젊은 에너지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이트가 원래 갖고 있는 의미가요, 상당히 영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뭐 20대에서 뭐 30대 중반, 뭐 약간 30대 중반도 아니야. 보통 20대, 30대 정도 초반에 뭐 그런 에너지인데, 지금 결혼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여러분을 보고요, 가슴이 막 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게 부담스러울 수 있을 정도로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내 마음 아직까지 거기까지 닿지 않는데 라고 여러분이 말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이분은 보고 있는 건 얘입니다. 보고 있는 게 얘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이게 이제 여러분한테 까였다라고 본다면 이 에너지는 솔직히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제 느낌에는 이분이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받고 한동안 아무도 안 만났어요. 아무도. 그냥 거기에만 딱 묶여 있었던 거죠. 아픔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고 뭔가 정리가 되면서 정리가 아니죠. 그냥 새로운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이 나이트들이요 갖고 있는 그것은 다 열정입니다. 우리 그 타로 카드에서 페이지 나이트 킹이 있잖아요.
퀸도 있고, 킹퀸이야 뭐 왕이고 여왕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시종은 진짜 아이들이에요. 10대 같은 그런 애들이고요. 그 애들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죠. 그냥 열정만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부터 걸그룹이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집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춤 연습을 하는, 그게 이제 페이지의 에너지인 거고, 나이트는 뭐냐, 기획사에 가서 오디션을 보는 정도고요. 이제 연습생이 돼서 이제 언니들하고 이제 기싸움도 해야 되고, 다른 걸그룹들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피 흘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그 에너지에 놓여지는 게 바로 이 나이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차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나이트의 에너지가 나오면 많이 신납니다. 그리고 나이트가 원래는 전쟁터를 나가요. 시종은 전쟁터를 안 나가죠.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그 나이트들의 칼을 닦아주거나 갑옷을 닦아주거나 이런 애들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뭔가 움직이는 거는 얘네들입니다. 그런데 상처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너무 아팠다가 여러분을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막 감정이 생기니까 주체를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은 뭐야, 너무 들이대 라는 게 있죠. 자, 일단은 여러분을 보면은 미러가 생각납니다. 거울이 떠올려진대요. 뭐 이런 카드를 또 꺼내나요. 그림 리퍼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랑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끝이 나와 있네요. 뭐죠? 그러면은 이게 여러분하고 뭔가 과거에 뭔가가 있었다라는 말이네요. 그렇나요? 그런데 세렌디피티일 순 없는데. 자, 키스 온 더 링이 있네요. 그렇군요. 여러분, 이분요, 여러분에게 까였는데요, 사귀어보지도 못하고 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은 여러분에게 상당히 오랫동안 주변에서 머물렀었던 것 같고요. 이분이 까였던 이유는 나이트의 관점으로 볼 땐 여러분들이 이분을 믿음직하게 보지 않아서였던 것 같기도 한데요. 그림 리퍼가 나와 있죠. 그 말인즉슨 여러분이 이 분에게 두 번 다시는 기회를 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이분이 받으신다는 거죠. 자,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분을 만났다 하더라도요, 여러분은 이 관계에서 이분에게 실망을 했다는 건데, 우리가 실망을 했다라고 하는 그 관점이 보통 여러분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줘가지고 실망을 했다, 이 개념이 아니라, 뭐야, 너 이런 애였니? 좀 그렇다 너 라는 그런 느낌으로 끝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은 그냥 좀 약간 애 같다? 약간 요런 느낌을 받으셨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도요, 이 사람 말고 누군가를 만났다라고 가정을 했다면 그 사람 안에서 이분처럼 했던 겁니다. 바꿔 말해,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너무 잘해주려고 하고 너무 사랑받으려고 하고 노력을 엄청 했으나 그 사람에게 계속 상처를 받아온 거예요. 그걸 알고 계신 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이분이 볼 때는 키스 온 더 링이죠. 있는 액면가 그대로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이분을 가지고 놀았다라고 이분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자, 가지고 놀았다라는 말은 여러분이 잠시나마 싱글이었을 때, 그때 이분을 만나서 데이트를 잠깐 했고 잠자리를 한 번, 두 번 정도를 했고, 뭐 그러고 나서 넌 내가 보기엔 좀 안 맞는 것 같아, 미안해 라고 하고 끝냈다라는 느낌을 이분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여러분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을 보면서 이제 그림 리퍼를 꺼냈다는 말은 여러분 쪽에서 이분에게 기회를 주지 않겠다라고 이분은 생각하고 있다라는 말이 가장 커요. 그렇지만 이분은 아무튼 여러분들하고 이별이 되고 나서 상당히 상처받았습니다. 상당히, 아주 많이. 그리고 이게 10번 거울이잖아요. 그 말인즉슨 이렇게 뭐 끝나고 뭐 이랬던 게요, 상당히 오래됐어요. 적어도 몇 년 전에 있었던 일 같고, 여러분들에게 이분은 아웃 오브 안중이었다라고 이분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너의 사람이 될 순 없겠구나라고 이분은 생각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진짜로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이걸 꺼냈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카드가
저에게 힌트라고 해서 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나이트 2장이 나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진중한 사랑을 원했다면 이분은 아니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저에게 힌트로 준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약간 철없는 모습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실망을 했다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첫 장부터 제외 카드가 나와요. 뿌웅 하고 뭔가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6개의 동전의 역방향이 있고요. 6개의 동전 역방향에 스트렝스 카드 8번 카드 있고요. 자,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 4개의 동전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 리딩은 세렌디피티 리딩이기 때문에 뭔가 우연적인 그런 상황에서 뭔가가 벌어진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가정이기 때문에 뭐 과거에 어떤 사람이 됐든 뭐가 됐든 일단 우연적인 무엇인가로 해서 이게 다시 뭐 재점화가 되든 하는 것이다 라는 게 전제인데 이게 우연인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억지로 우연으로 보자면 일단 이 사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분은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좀 더 바꿔 말하면 노력하지 않아도 이분의 마음은 얻을 수 있어요. 이분이 여러분들을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분을 좋아하지 않냐? 그거는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뭔가 긴 관계를 하나 했는데 그 관계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든 시기들을 이제 보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우연찮게 뭐 연락이 오거나 카톡이 오거나 그런 거로 일단 가정을 합시다. 우리는 세렌디피티니까요.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제가 느껴지는 부분은 여러분이 연락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분하고 놀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런데 노는 거 안에 위로받고 싶은 것도 있고요. 누군가와 사랑받고 싶은 것도 있고요. 이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느끼는 것은 너무 좋아. 그 사람은 내 사람.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야, 그 라면 먹을 때 좀 후루룩 쩝쩝 하고 먹지 마 좀 제발. 아, 진짜 더러워서 못 먹겠네 같이. 뭐 약간 요런 느낌의 사람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말을 할 거라는 거죠. 그만큼 편안하고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은 적어도 이 사람의 보호를 받고 있는 건데 그 사람을 사랑하지는 않은데 그 안에서 연애를 반 정도 하는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내가 힘든 이 상황에서 잠시나마 무엇인가를 잊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주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이분은 여러분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지먼트가 왔죠. 뿌웅 하고 나팔을 불렀어요. 챈들러가. 결론적으로는 뭔가 재회와 관련된 이 관계가 죽어있던 것에서 다시 깨어나는 건데요. 이분이 여러분에게 고백 같은 걸 했던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이런 거죠.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나쁜 사람처럼 들리긴 하는데 그렇죠. 여러분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갈게요. 이 사람을 결론적으로는요. 마음을 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과 있으면 보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뭐 물질적인 보상을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데이트 비슷한 걸 한다고 하더라도 뭐 밥값도 여러분이 내고 여행 가서 또 여러분이 돈 더 쓰고 뭐 이런 건 다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건 이분과의 시간이에요. 그 이상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이분을 이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분은 즐거워 날뛰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다 날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여러분이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바라는 바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언더라인으로 꺼낸 게 뭐냐면요. 4개의 동전이에요. 자, 4개의 동전은 이 그림만 봐도 설명이 됩니다. 여기 조이가요. 박스 위에 앉아있죠. 근데 박스 밑에 동전 2개가 있고요. 2개의 동전도 발로 이렇게 밟고 있어요. 즉 내가 갖고 있는 이 4개의 동전은 그 어떤 상황이 와도 뭐 전쟁이 일어나거나 뭘 하더라도 절대로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4개의 동전이에요. 그래서 가져가지 못하게 엉덩이로 누르고 있고 발로도 밟고 있어요. 이 중에 하나는 줘도 되잖아요. 안 줍니다. 딱 그대로 쥐고 있어요. 즉 여러분이 놓지 못하고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 이 사람과 뭔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관계가 뭐가 되냐면요.
불공평이 되는 거예요. 나팔을 불었죠. 불렀던 방향에 6개의 동전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받은 만큼 사랑을 줄 수는 없어. 너는 나에게 이런 걸 주잖아. 지금 여기 조이가 쇼핑백을 들고 있지. 너가 나한테 선물을 준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너는 나한테 이렇게 많은 걸 주잖아. 나는 너하고 있어줄 수는 있는데 너에게 내가 받았던 이 쇼핑백만큼을 난 줄 수는 없어. 예요. 그런데 있잖아. 우리 관계는 이거야. 자, 너는 사자야. 나는 여기 앞에 사람이야. 우리는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 너도 무서운 사람이고 너도 누군가에게는 사랑받는 사람이고 한데 나는 너를 조련할 수 있어. 나는 너와 함께 있을 수 있어. 그거야. 너는 정말 화가 많고 용맹스럽기는 하나 내 앞에서는 고양이처럼 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라고 할까? 너를 가질 수 있어. 그렇게 일단 말씀드릴게요.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요. 이게 역전될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여기 메리지 카드가 나왔죠. 여러분이 조련되어질 것 같아요. 이 사람한테. 아니 원래는 그 개념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왜 제가 자꾸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을 하냐면 이분이 여러분을 이렇게 보기 때문이에요. 이분을 키스온더링으로 본다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사람을 볼 때 이렇게 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거꾸로 된 상황인가? 거꾸로 된 상황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솔직히.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신나게 달려와서는 마음 확 뒤집어 엎고 그러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러면은 이분이 상처가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여러분이 마음대로 주무릴 수 있는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자, 세렌디피티 어떻게 될지 봅시다. 이 카드가 알려주는 게 뭐냐면 메리지는 결론적으로는 결혼이고 장기적인 무엇인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꼭 결혼을 한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이전과는 다르게 정말 길게 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건데 여러분이 놓지 못하고 있는 뭔가가 있어요 지금.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뭔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외를 한다라는 말인 거거든요. 그런데 둘은 이런 겁니다. 지금 이게 거의 메리지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이 정말 잘 맞는데 누구 하나를 정말 잡을 수가 있는 거죠.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관계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뭐 밖에서 정말 인기쟁이고 뭐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컨트롤 가능한 사람이다 라고밖에 안 보여져요. 그렇습니다. 심볼스가 있어요. 보안관 배지 카드가 나오고요. 심볼스 카드가 있고요. 와터 엘리먼트가 나옵니다. 오늘 엘리먼트 카드들이 다 나오네요. 지금 일단은요, 나와 있는 타로 중에서는 와터 엘리먼트가 없습니다. 와터 엘리먼트라고 함은 물고기 자리, 개자리, 정갈 자리를 의미하는데 마지막에 Blood on the Moon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이 카드를 제가 뽑은 이유가요, 이 세렌디피티가 어떻게 좀 일어날까라고 해서 이제 꺼내는 거예요. 뭐 장소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추측하고 싶어서 꺼낸 건데 그런 게 나온 것 같지는 않고요. 굳이 뭔가 하나를 좀 꼽아봐라 라고 한다면 두 분 중에 한 분이 경찰이나 제복과 관련된 어떤 것을 하고 계신 분이고 혹은 진짜로 말도 안 되게 경찰서나 이런 데서 맞닥뜨릴 수도 있다. 그런 것도 억지로 보려면 억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 심볼스라는 게 어디서 이렇게 뭔가 행동을 할 때 제복을 입고 하는 행동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이 사람은 나이트들을 꺼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진짜 뭐 경찰이나 뭐 형사나 공무원인데 뭔가 좀 범죄 쪽과 관련된 뭐 그런 것을 하시는 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일단 들긴 들고요. 빌리브라고 되어 있죠. 일단 어떤 믿음이 있나 봐요. 이 안에는. 그게 이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자와 사람은 같이 있을 수 없잖아요. 이게 있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너는 나를 잡아먹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이에요. 그거죠. 그런 믿음이 없고선 어떻게 사자를 키우겠냐라는 거죠. 여러분이요, 만약에 이분에게 뭐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너는 내 사람이니까 내가 뭐
가면 받아주고 또 연락 끊어지면 끊어지는 거고 뭐 이런 거라 하더라도요. 그냥 평범하게 뭐 아는 동생이다 뭐 이렇게 보는 감정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이 되면 얘는 나에게 실망을 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기는 해요. 느낌적으로는. 그래서 마음을 주지 않은 건데 이 관계가 이렇게 가고 있는 것들도 그냥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즉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옆에 와러 엘리먼트가 있잖아요. 정갈자리, 개자리, 물고기 자리 이다 또 가능하고요. 밑에 이모션스라고 되어 있는데 감정적으로 특히나 이제 나이트 플루트 같은 경우가 감정적인 무엇인가인데 여러분들에게 뭐 감정적으로 어떤 변화가 온다 이런 것도 가능할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모든 카드들을 다 제쳐두고서라도 마지막에 블러드 온 더 문 카드가 나왔죠. 자, 이 카드가 운명 카드입니다. 오늘의 주제 카드죠. 운명적 세렌디피티.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분이랑 운명적으로 계속 가게 될 건가 봐요. 그게 저는 예로 보여집니다. 예로 보여져요. 이게 운명 카드예요. 블러드 온 더 문 카드는 여러분들이 이번 생에 가지게 되는 운명입니다. 뭐 지지고 볶고 뭐가 있고 뭐 그런 걸 떠나서라도 이제 이렇게 가게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저는 일단 많이 들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었겠어 라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잘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이 카드를 제가 빼먹었었네요. 하나 열어봅시다. I sometimes wonder if you care 카드를 꺼내네요. 나는 가끔 생각해. 너가 나를 신경이나 쓸까라고 생각해 라고 꺼냅니다. 이분이. 그래서 저는 솔직히요. 여러분은 좋아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이분은 여러분이 정말 편하게 원할 때 진짜 부르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그런데 이분이랑 운명적으로 무엇인가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You are healing 카드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지금 힐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상처받았다라고 했잖아요. 이분이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미러 때문입니다. 미러. 너도 나한테 상처를 줬지만 너 역시도 누구에게 상처를 받고 있는 거구나. 결론적으로는 너도 이 관계 안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갑이라는 거였지만 너 역시도 어느 관계에서는 을이구나.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상처의 치유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분을 통해서 상처의 힐링이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아직 놓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꺼냈죠. 그 상황에 난 너에게 줄 것이 너가 준 만큼 내가 주는 건 못해 라고까지도 꺼낸 거잖아요. 그런데 너와 시간을 보낼 거야 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이 안에서 이분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긴 할 텐데 그것 역시도 어떻게 보면은 힐링의 프로세스다 라고도 보여지기는 합니다. 일단 그 힐링이 끝나게 되면은 뭐가 됐든 이 데스티니로 가게 되겠죠. 저는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 마지막 카드 인작 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벌고 카드가 나옵니다. 처녀자리 카드고요. 처녀자리 카드라고 할 만한 것들은 좀 나오긴 했습니다. 이 동전들은 다 처녀자리이긴 한데 처녀자리가요. 생일이 8월 23일부터 9월 23일까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느껴지기에는 이분이 처녀자리 같아 보이진 않아요. 여러분이 처녀자리인 것 같고 솔직히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에너지가 처녀자리 에너지예요. Assess the situ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상황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가야 된다라는 말인데 벌어지고 있는 상황 안에서 도대체 실질적으로 이게 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진짜 내면 깊이 파고든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보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받았고 이 사람은 내 옆에 늘 있어 왔고 나는 이 사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내가 편한 사람인데 마음을 주지 못하는데 이 사람이랑 있으면 힐링이 되고 뭐가 됐든 이 전체적인 것들을 다 이렇게 리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 그리고 나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이고 나는 어떻게 마음이 움직일 것이냐 라는 것을 본다는 거죠. 이분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여러분이랑 뭐 메리지를 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람인 건 맞아요. 여러분이
분들에게 치료를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느껴지긴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일단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그거예요. 저는 두 분이 이렇게 갈 겁니다. 뭐 우여곡절을 더 몇 개 겪더라도 결론적으로는 데스티니로 갈 것 같아요.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카페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자, 오랜만에 또 진행을 해본 세렌디피티 리딩을 해봤습니다. 자, 발렌타인데이입니다. 그래요. 모든 분들에게 좋은 소식 있길 기원하고 저는 또 새로운 리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일럽이었습니다. 바이. Stop.